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성호입니다. ETF, 정말 개인적으로는 완벽한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운용 보수, 그리고 거래 방법도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투자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단점을 찾을래야 이게 찾기가 어려운 투자 상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 금융상품 ETF도 사실 누군가에게는 좀 굉장히 안 좋은 금융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우가 아무리 맛있어도 이게 알러지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독이 될 수 있듯이 ETF도 이걸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의 도구로서 이제 활용을 한다라면은 정말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자산을 깎아먹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재테크 도구로 ETF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경제의 경자도 모르시는 분들 절대로 ETF를 활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ETF는 이 펀드와는 좀 다르게 운용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인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투자 방식은 사실상 주식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ETF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또 어느 타이밍에 사고 또 어느 타이밍에 팔아야 되는지를 본인이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는 ETF 종목 중에서 과연 뭘 사야 될지 여기서부터 이제 막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오로지 레버리지라는 종목 혹은 인버스라는 종목만으로 투자를 하면서 정말로 방향성 맞추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오르냐 내리냐 이거를 맞추는 마치 이제 도박과 같은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고, 또 이런 레버리지와 인버스만으로 투자를 한다라면은 사실 ETF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이 투자의 다양성을 정말 1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바쁜 사람들, 이분들은 ETF 투자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ETF가 펀드 대비 사실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압도적인 속도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ETF를 오전에 샀다가 또 오후에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투자를 하다 보면. 하지만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라면은 오히려 ETF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펀드로 투자를 했으면은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사고 팔아줬을 텐데, ETF를 선택을 했다가 그걸 거래할 시간마저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단기 매매 투자들, 즉 단타족이라고 하죠. 이분들도 사실 ETF 투자가 이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ETF는 정말 이 단기 매매에 적합한 금융상품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결국 ETF는 주식은 아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개별 주식은 상한가 갈 때도 있고 하한가 가는 때도 있고, 또 이런 종목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죠. 하지만 ETF는 특성상 이게 어떤 산업에 대한 지수 혹은 어떤 국가의 전체 주가 지수를 추종을 하기 때문에 ETF가 상한가를 가거나 하한가를 가는 일이 사실상 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원유 가격이 급락할 때 원유 인버스 종목이 상한가 가는 거를 정말 처음 이제 봤는데, 그만큼 ETF는 어떻게 보면 일반 개별 종목 대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매일 투자를 하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사실 재미있는 금융 상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ETF 장점이 사실은 이 운용 보수가 저렴하다라는 건데, 이게 단기로 계속 사고 팔고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HTS 수수료만 이제 계속 내기 때문에 ETF가 갖고 있는 저렴한 비용이라는 것을 전혀 그 장점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도 이 단기 투자를 했을 때 ETF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HTS만 쳐다보고 있는 분들, ETF 투자 이렇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ETF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사실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한 상품인데, 근데 이걸 매일 이렇게 화면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게 정말 심리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어려워요. 주식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왜냐? 20% 오르면 이게 너무 팔고 싶고, 또 20% 하락하면 이게 무서워서 또 팔고 싶거든요. 이런 심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HTS를 계속 쳐다보는 게 정말 장기 투자를 하는 데는 정말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은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느 날 수익이 한 20% 정도 난 그 구간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니까는 이 수익이 난 20%가 다 까먹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라면,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 그냥 팔 걸 그랬으면은 10% 20%라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은 다음 투자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면, 수익률이 10에서 20% 정도 도달이 되면은 팔아요. 근데 이게 또 팔면 어떻게 되죠? 수익률이 또 올라가 버리죠. 이 주식이 좀 희한한 게 꼭 내가 팔면은 오르거든요. 아무튼 이 HTS를 매일같이 보는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이 장기 투자에 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요리사만큼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각종 재료를 사서 똑같은 요리를 하는 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이제 외식을 하는 건데, 투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ETF, 주식, 당연히 펀드, 혹은 다른 금융 투자 상품에 비해서 수수료도 굉장히 싸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좋은 금융 투자 상품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좋은 재료를 갖고 본인이 핸들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면은 오히려 내가 돈을 내고 펀드를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것보다 그 결과물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ETF를 투자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투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